이번 단원에서는 환경 차이가 다양화를 빚어낸 모델인 폴리네시아를 주제로 모리오리족과 마오리족의 잔혹한 충돌, 인간의 환경 적응력 연구를 가능하게 한 자연 발생적 실험, 폴리네시아의 다양한 환경적 변수, 환경 요인에 따른 먹거리 작물화 방법, 인구 밀도가 폴리네시아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화에 미친 영향, 각 대륙의 다양화를 불러온 환경적 차이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채텀 제도에서 모리오리족이 수세기에 걸쳐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1835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총, 곤봉, 도끼로 무장한 마오리족 900명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오리족은 모리오리족 촌락을 누비며 모리오리족을 자신들의 노예라고 선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오리족이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면 수적으로 열세였던 마오리족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모리오리족은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전통이 있었기에 평화와 우정을 제안하고자 물자를 나눠주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전달하기도 전에 마오리족은 며칠 사이에 모리오리족 수백 명을 살해하고 많은 시체를 요리해서 먹었으며 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삼았습니다. 모리오리족은 고립되어 있던 소수의 수렵 채집만으로 매우 간단한 기술과 무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고 강력한 지도층이나 조직력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마오리족 침략자들은 격렬한 전쟁이 만성적으로 되풀이되는 조밀한 농경민 사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리오리족보다 더 발전된 기술과 무기를 갖추었고 강력한 지도층의 지휘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오리족이 모리오리족을 마구 도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리오리족의 비극은 좋은 장비를 갖춘 다수와 나쁜 장비를 갖춘 소수가 부딪힌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집단의 충돌이 소름 끼치는 이유는 두 집단이 모두 천년경 뉴질랜드로 이주했던 폴리네시아 농경민의 후손이라는 점입니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마오리족 한 무리가 다시 채텀 제도로 이주해 모리오리족이 된 것입니다. 두 집단은 헤어진 뒤 몇 세기에 걸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북섬의 마오리족은 점점 더 복잡한 기술과 정치적 조직을 발달시켰고 모리오리족이 수렵 채집만으로 되돌아가는 동안 마오리족은 집약적인 농업에 더 매달렸습니다. 두 집단의 역사는 환경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간에 걸친 소규모 자연 발생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쥐를 연구하는 과학자라면 먼저 쥐 한 무리를 택해 그 조상 쥐를 각각 환경이 다른 철장 여러 개에 분산한 다음 여러 세대가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해볼 것입니다. 물론 인간 사회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의도적인 실험을 해볼 수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과거 인간들에게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던 자연 발생적 실험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채텀 제도에 처음으로 이주한 선조 마오리족은 원래 농경민이었겠지만 마오리족의 열대 농작물은 채텀 제도의 한랭한 기후에서 자랄 수 없었습니다. 수렵 채집민은 재분배나 저장을 할 만한 잉여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므로 사냥을 하지 않는 기능 전문가, 군대, 관료, 추장 등을 유지하고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채텀 제도는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는 이주할 만한 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리오리족은 채텀 제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쟁을 포기했고 남자 신생아 일부를 거세함으로써 인구 과잉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전쟁을 모르는 작은 집단이 유지되었고 그들의 기술과 무기는 단순했으며 강력한 지도층이나 조직력도 없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큰 섬들인 뉴질랜드의 따뜻한 북부는 폴리네시아인이 농업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국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져서 이웃 집단과 격렬한 전쟁을 만성적으로 벌였습니다. 잉여 농산물을 생산해 저장할 수 있었으므로 기능 전문가, 추장, 겸업식 병사 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으며 농작물을 기르고 싸우고 예술을 창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도구가 발달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리오리족과 마오리족 사회는 똑같은 조상 사회에서 갈라졌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짧은 기간에도 환경이 경제, 기술, 정치 조직, 전쟁 기술 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폴리네시아 전체는 뉴질랜드와 채텀 제도만 떼어놓았을 때보다 훨씬 더 폭넓고 다양한 환경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폴리네시아 전체는 뉴질랜드와 채텀 제도만 떼어놓았을 때보다 훨씬 더 폭넓고 다양한 환경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텀 제도는 조직력 면에서 폴리네시아에서도 극단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먹거리를 조달하는 방식에서 폴리네시아인은 채텀 제도의 수렵 채집민뿐만 아니라 화전민 그리고 집약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며 인류 전체에서도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축에 드는 사람들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폴리네시아 사회의 경제적 기반은 대체로 자급자족적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일부 섬에서는 겸업식 세습적 기능 전문가 집단도 유지되었습니다. 사회 조직에서 폴리네시아의 각 사회는 평등에 가까운 촌락 사회부터 세계에서도 계층이 가장 세분화된 축에 드는 사회까지 두루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정치 조직 면에서도 각각의 섬이 여러 독립적인 부족이나 촌락 단위로 나뉜 경우부터 여러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섬을 침략해 전복 전쟁을 일으키려고 상비군부터 갖춘 원시 제국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했습니다. 폴리네시아의 여러 사회에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 것은 폴리네시아의 섬들 사이의 섬의 기후, 지질 유형, 해양 자원, 면적, 지형적 분열, 고립성 등 적어도 6가지 환경적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먹거리의 변화가 폴리네시아의 여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네시아인은 어획, 야생식물과 바다조개류와 갑각류 채집, 육서 조류와 번식 중인 바다새 수렵, 식량 생산 등이 다양하게 혼합된 형태로 먹거리를 마련했습니다. 대부분 폴리네시아 섬에는 포식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화했지만 날지 못하는 대형 조류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새들은 최초 이주민에게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었습니다. 해양 자원은 거의 모든 섬에서 중요했지만 이스터섬, 피케언섬, 마르키즈 제도 등에서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은 스스로 생산한 식량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리네시아인의 선조들은 가축화된 돼지, 닭, 개 3종을 들여왔지만 폴리네시아 내의 다른 동물을 가축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칸으로 운반된 가축들이 이주민의 긴 항해 동안 살아남지 못했거나 죽어 없어진 가축종을 외부에서 다시 들여오기가 쉽지 않아서 고립성이 심한 일부 섬에서는 일정 또는 그 이상이 없어졌고, 이 3종의 가축은 기껏해야 간헐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폴리네시아의 식량 생산은 주로 농업에 의존했습니다. 폴리네시아의 농작물들은 열대성 작물이었으므로 아남극섬 위도에서는 농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남섬에 한랭한 남부지역과 채텀 제도에 정착한 사람들은 일찍이 선조들이 수천 년에 걸쳐 발전시킨 농업을 포기하고 다시 수렵 채집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에 따른 먹거리 변동이 심했으므로 인구 밀도 역시 폴리네시아 각지에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밀도가 가장 낮은 경우는 채텀 제도와 뉴질랜드 남섬의 수렵 채집민, 그리고 뉴질랜드 나머지 지역의 농경민이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집약 농업을 하는 섬들은 1제곱마일당 인구 밀도가 120명을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치적 단위의 인구 규모는 인구 밀도와 더불어 폴리네시아의 기술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조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밀도가 높을수록 기술과 조직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농경민들을 동원하는 비생산자에는 추장, 사제, 관료, 무사계급 등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큰 정치적 단위들은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 관계시설이나 양어장 등을 건설함으로써 식량 생산을 더욱 집약화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 밀도 인구 규모와 관련해 폴리네시아의 여러 사회에는 다양성이 생겼습니다. 경제적 체제가 가장 단순한 섬들은 인구 밀도가 낮거나 인구수가 적거나 밀도도 낮고 인구수도 적은 경우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복잡성도 마찬가지로 다양했습니다. 이 점에서도 채텀 제도와 환초섬들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키우거나 잡아서 먹거리를 장만했습니다. 사회적 표식과 추장의 권력은 인구 밀도가 높아서 정치적 단위가 큰 섬일수록 커졌습니다. 정치 조직도 동일한 경향을 띠었습니다. 채텀 제도와 환초섬에서는 추장들이 장악한 자원이 별로 없었고, 의사결정은 모두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했으며 토지 소유권은 추장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되고 더 큰 정치적 단위에서는 추장에게 더 많은 권위가 집중되었습니다.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 사회는 그렇게 각기 경제적 전문화, 사회적 복잡성, 정치적 조직, 유형 생산품 등이 크게 달랐습니다. 이는 섬의 면적, 분열, 고립성 그리고 먹거리를 구하거나 식량 생산을 강화할 기회 등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리네시아의 여러 사회는 원래 하나의 조상 사회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각기 다른 환경으로 인해 얼마 안 되는 지표 면적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그 사회의 차이점이 다양하게 발전했던 것입니다. 폴리네시아 내부의 그러한 문화적 차이의 범주들은 본질적으로 세계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 것들과 일치합니다. 종합해보면 폴리네시아는 환경과 관련해 인간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